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오늘은 의류편인데, 의류편 하기 전에 또 오늘 함께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제 착장 소개 먼저 하고 봄맞이 살까요 말까요? 의류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입고 있는 필드 자켓 야상은 요거 백사틴 원단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제품인데 한 1년 전쯤에 나온 아티팩츠 제품이에요. 조절하는 끈, 뭐 안주머니 이렇게 되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야상 자켓이고 V넥 니트도 아티팩츠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입었고, 바지는 토니웩의 블랙진 스트레이트 데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슈즈입니다. 킨치라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알고 계실 만한,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의 어떤 슈즈, 뭐 808 살까요 말까요, 되게 많이 올라왔던 브랜드고,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슈즈 브랜드 중에서 대중성으로는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킨치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제품인데 샤퍼 809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가죽으로 해서 워싱 공정을 적용한 이런 구겨진 쉐입의 그런 더비 슈즈인데, 보통 이제 구두들은 요 앞에 선심이 있거든요. 선심을 대는 이유는 앞코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잡으려고 선심을 대는 건데, 요거는 오히려 더 무너지라고, 더 자연스러운 쉐입을 나타내라고 플랫하게 구현한 그런 슈즈입니다.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플랫하고 얄쌍한 슈즈들이 좀 땡겨가지고 몇 개 구매하기도 하고 했는데, 봄맞이로. 그리고 요 뒤축도 보시면은 이렇게 뮬처럼도 신을 수 있고, 슬리퍼 겸 더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지금 이게 제가 신고 있는 사이즈가 평소에 신는 것보다 한 5mm, 10mm 큰 사이즈라 아마 사이즈 맞게 착용을 하시면은 깔끔한 무드에, 그러면서도 조금 빈티지한 무드가 있는 그런 더비인 것 같아요. 이게 깔끔하면서도 약간 빈티지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가죽이 빈티지해 보이면서 그 더비가 갖고 있는 디테일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빈티지한 무드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테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있는데 가죽으로 빈티지함을 살리다 보니까 깔끔함이랑 빈티지함을 다 같이 살린 그런 슈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가벼워요. 제가 막 부담스러운 어떤 신발을 신는 느낌보다는 집 앞에 나갈 때도 신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 반대로 이제 꾸밀 때도 디자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묵직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매력이 있는 슈즈인 것 같습니다. 샤퍼 809.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킨치에는 워낙에 많은 슈즈 그 디자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신상,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스테디한 아이템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신사에서 기획전으로 킨치 제품 소개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킨치의 샤퍼 809, 요거를 신고 살말 의류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띵킹맨님, 이걸 사? 말아? 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2년 동안 짧은 아우터만 입다 보니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물려서 기장 긴 옷도 입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인 이유는 제가 이상하리만치 팔이 긴 편인데 저 옷은 소매가 짧아 보이더라고요. 소매를 잘 잡아주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어보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죠. 네, 무조건 입어보셔야 되고, 헌팅 자켓은 다행히도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입으셔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카테고리의 자켓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제품이 팔이 좀 짧으시면 사이즈를 아예 오버사이징을 해서 라지를 입으시면 뭐 엑스라지를 착용을 해서 사이즈감을 늘려서 소매 기장을 맞추는 법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사진만 봐서는 판단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은 카라트 미국 버전을 아마 찾아보시면은 사이즈가 되게 크고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래식한 카라트 제품으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라트라는 브랜드의 로고와 그 어떤 전형적인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에서 로고 없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게 상관없는데 사이즈감이 좀 이렇게 팔이 짧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이신 분들은 오히려 카라트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살살 말말말. 이번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걸칠 린넨 셔츠 하나 찾던 도중에 이쁜이 2개를 찾았는데, 요즘 잔 체크가 많이 보여서 보라돌이 체크로 갈지 시원한 린넨 티가 나는 스트라이프로 갈지 고민되네요. 이거를 단독으로 착용하시는 용이라면 체크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게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독으로 입기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드니까, 아래에 있는 셔츠는 넣어 입어야 될 셔츠 빼 입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린넨 소재 자체가 체크보다 스트라이프일 때 린넨 셔츠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착용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서퍼야, 구릿빛에 근육질 몸매 물론 갖고 있지, 근데
그걸 내가 드러내고 자연스러운 룩으로 입을 거 아니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체크 셔츠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RYO 맨투맨 엄청나게 고민 중이니 제발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 라고. RYO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거 밑에 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이 들어간 맨투맨 위주로 입다 보니 무난한 맨투맨을 좀 사려고 하는데 우재형님이 입으신 뉴 맨투맨이 예뻐 보여서 고민 중이네요. 제일 문제는 입어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네요. 체격이 좀 있어서 사이즈가 고민이기도 합니다. 모델 착샷을 보니 핏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색상도 둘이 비슷하지만 어떤 게 나을까요? 이게 아마 시즌이 다른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더라도 쉐입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워싱 공정에 따라서 쉐입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요 밑에 거 요거는 몸통이 조금 짧으면서 되게 여유로운 핏으로 떨어지는데 각은 딱 잡아주는, 제가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맨투맨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요. 저도 세 가지 사이즈 중에 중간 사이즈인가를 입는데도 작지 않게 여유 있게 이렇게 착용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좀 있으시면 엑스라지로 입으시면 충분히 편하게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위에 거는 이런 좀 워싱들이 이렇게 부분 더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로고나 폰트 없이 나온 제품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몸통이 조금 더 길게 나온 것 같아요, 비율이. 그래서 조금 더 클래식하게 빈티지하게 착용하고 싶으시면 위에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뭐 둘 다 다양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사이즈가 RYO 제품들이 상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여유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엑스라지 입으시면 라지 입어서 맞는 경우가 꽤 많았고,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실측을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중간 팁을 드리자면 이런 맨투맨들도 역시 워싱을 뭐 거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항시 빨래할 때는 찬물, 물 세탁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 건조해 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오래 입으실 수 있다. 자라 아우터 살까요 말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4월 중순에 오사카 갈 아우터를 찾고 있는데 여행 후 가볍게 입기 좋아 보이고 이런 디자인의 캐주얼한 아우터를 찾고 있어서 구매 고민 중입니다. 완전 기본 자켓이네요. 근데 이제 자라 제품들은 특징적으로 크롭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고서는 보통은 이제 몸통 기장이 서양의 어떤 레귤러한 핏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보면은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밑에를 지퍼로 잠궜기 때문에 하의 위쪽에 이렇게 잡아줘서 짧아 보이는 건데 아마 이것도 그렇게 막 짧진 않을 거예요. 물론 면출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자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또 한번 갔다 왔는데 요즘에 진짜 저 여행 갈 때 짐을 진짜 안 들고 가거든요. 요나고에서도 봤지만 단벌 신사 비슷하게 다니는 걸 좋아해요. 한 5겹씩 껴있고, 지금은 그렇게는 못 껴있겠더라. 근데 아무튼 여행 한 말미쯤에 아우터 하나만 가져온 게 조금 아쉬워서 자라에서 하나를 제가 급하게 구매를 해서 입었는데 너무 만족을 하는 자켓이 있어갖고 요겁니다. 요거 박시핏 코튼 재킷 109,900원. 평범한 자켓처럼 보이지만 카라 부분에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단추 그게 있어갖고 목에 이렇게 올라오게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해갖고 지금 여행 중에도 입고 오늘도 입으려고 가져왔는데, 자라 아우터가 요즘에 진짜 남자 옷도 생각보다 굉장히 그 웨어러블하고 잘 나온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괜찮은데요? 이거는 봄에 한 4월, 5월 밤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PBJ 데님 살까요 말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퓨어블루 재팬이 가성비가 그래도 꽤 괜찮은 데님 브랜드로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안녕하십니까 우주형님. 형님 덕분에 데님의 길로 들어서게 된 20대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성공적으로 제라도의 데님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라도의 데님을 먼저 푹 익히고 다음 데님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치? 그게 안 되지? 이 생소한 브랜드가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퓨어블루 재팬이라는 브랜드인데 고온스 데님, 슬림핏 위주로 페이딩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거의 스키니에 가까워서 아무리 페이딩을 극대화시키는 맛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입을 때마다 주변의 시선을 인식을 안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14온 쓰면서 레귤러 스트레이트인 무난한 핀 넘버를 요 안에서 찾았는데, 그러면 PBJ라는 브랜드를 입는 이유가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집에서 이차 조금만 견뎌! 이러고 한 며칠만 참아보시면 안 살 수 있어요. 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매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쪽 일을 안 했으면 저는 꾹 참고 그냥 갖고 있는 거 하나만 입었을 거예요. 예. 지금 뭐 스키니처럼 보이는데 굳이 그거를 뭐 17온즈짜리를 사가지고 막 아마 오금 쪽에 피나고 이럴걸? 이 정도 스키니로 입으면 진짜로 피나. 오금 쪽에는. 이게 투 데님 체제를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월수금은 얘 입고 화목토는 얘 입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막상 두 개를 돌리는 체제가 되면 편애가 생깁니다. 결국 또 자주 이것만 입고 오고 가끔씩 양심 때문에 한 번 입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저는 그냥 일단은 갖고 있는 그 제라도 301EXX부터 주구장창 입어서 애정을 한 번 더 깊게 한번 주어보시는 게 제 경험상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지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친 테토남이 되기 위한 레더 자켓 살까요 말까요? 라고 밥 먹는 콩순이님. 토니웨 카프레더 자켓, 느와르 라르메스 자켓 8 이렇게. 근데 토니웨의 이 자켓은 5년 된 자켓인가? 그래서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이때는 심지어 토니웨에서 엑스라지라는 사이즈도 없을 때야. 지금 사진에 이거는 라지 사이즈라서 저한테 딱 맞는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의 자켓이고 지금은 없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자켓 8, 요거는 이제 느와르 라르메스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스탠다드 싱글 자켓 중에 하나죠. 요것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스탠다드하게 사랑받으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자켓인데, 물론 이 자켓도 좋은 모델이고 너무 멋있는 모델이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느와르 라르메스 안에서 다른 싱글 자켓, 이런 거 스탠다드 세미 오버 자켓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블랙라벨 가면 많이 좀 비싸지긴 하지만 쉐입을 예를 들자면 버서커 같은 거, 와 218만 원 지린다 이런 거. 이런 좀 구조적인 이런 자켓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건 너무 고가지만 아까 그 스탠다드 자켓에 있는 자켓 4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 너무 많이 입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덜 드는 그런 자켓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자켓을 막 그렇게 중점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서 그럴 줄 몰랐는데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게 아티팩츠 레더 자켓이에요. 지지난 시즌 때부터가 나오던 건데 이제 워싱을 이번 시즌에 한 번 더 돌려서 나온 제품인데, 그것도 이런 비슷한 가격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싱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티팩츠가 레더 자켓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핏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티팩츠는 막 트렌디한 핏이라기보다는 클래식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에요. 약간 총장도 그렇게 짧지 않으면서도 어깨도 막 그렇게 부각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몸에 맞게 떨어지는 워싱된 가죽 자켓인데, 이게 아무 디테일도 없고 그냥 질감이 주는 가죽의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서 이것도 60만 원대 초반, 아까 보여주신 거랑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휘뚜루마뚜루한 소비를 위한 MA1 살까요 말까요? 휘뚜루마뚜루뚜루뚜루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주우재님 덕분에 데님 광이 되었던 고2 학생입니다. 요즘 구매한 옷들이 죄다 데님들이어서 새로운 아우터들을 찾고 있었는데 MA1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품만으로 봤을 땐 정말 예쁜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들과 어울릴지, 그리고 나이대에 어울릴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저도 이거 실물을 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MA1은 지금 LN이 L2B도 입고 있지만 보통 MA1, L2B 이런 것들은 쇼트하게 이제 클래식한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에를 잡아줘요. 근데 이 제품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밑에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기장이 막 그렇게 쇼트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MA1은 만약에 알파 인더스트리께 눈에 들어왔다면 저는 그냥 알파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클래식 MA1 있죠. 그냥 기본. 그런 것 중에 건메탈 컬러나 올리브 컬러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클래식하게 오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가면 버즈릭슨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건 한 80만 원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막 아메카지에 크게 돈을 쓰거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알파 인더스트리 MA1도 충분히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자켓이니까 기본형을 좀 더 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인즈 슈프림 탱크탑 살까요 말까요 요구르트라고 푸히히뽕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탱크탑에 관심이 생겨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재님이 정해주세요. 탱크탑이 여성분들한테 호불호도 심하게 갈리기도 하고 고민이네요. 헤인즈라는 브랜드 자체가 티셔츠를 진짜 원래도 엄청 잘했지만 최근에 또 우리 코르티스 멤버분들 덕분에 브랜드가 하입이 좀 되면서 기본 티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이제 갖게 된 그런 브랜드인데, 코르티스 분들의 여러 가지 영상을 봤지만 말투도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투예요. 막 크게 얘기하지 않고, 성현 씨랑 주은 씨였나? 내가 먼저 샀어는 옛날에 데뷔 초 때 그런 영상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이제 헤인즈 얘기가 나와요. 저는 기본 티셔츠나 이너로 입기에는 너무 추천을 드리지만, 이거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아마 그런 붐들 때문에 또 메타인지가 조금 충분치 못한 분들이 이것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어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시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겨털을 밀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내가 접었을 때 까꿍하고 있는 상태만 좀 피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매너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무서워. 이것만 단독으로 지금 올려놓고 입어도 될까요 하는 분을 보니까 약간 무서워. 여성분들한테 호불호도 심하게 갈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거 보여줄 생각인 거거든. 그러니까 좀 한번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지니어 가먼츠 베드포드 살말, 이것도 뭐 스탠다드하게 이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자켓이죠. 원래 베트라 프렌치 워크 자켓을 가지고 있었으나 색감 때문이었는지 자켓 자체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자켓 자체가 안 어울리는 거라면 베드포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해서 고민입니다 라고. 프렌치 워크 자켓이 안 어울리는 이유는 프렌치 워크 자켓 뭐 포함한 초어 자켓 그런 것들이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깨나 이런데 뭐 심이나 패드가 없어요. 어깨 라인에 맞게는 쭉 내려오는 자켓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사실 프렌치 워크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조금 많이 왜소해 보이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커 보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아마 베드포드 이 자켓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 심이 있거나 이런 자켓은 아니라서 아마 흐르는 핏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떨어질 텐데, 내가 프렌치 워크 자켓이 안 어울린다고 해서 비슷한 류의 자켓이 모두가 안 어울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몰스킨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께감도 있지만 약간 말랑이는 재질 때문에 이게 어깨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자켓이어도 원단이 좀 얇아지고 공기층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원단이면은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좀 입어보시면서 이런 원단에 이런 핏은 내가 또 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공부하시면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가격대가 꽤 있는 자켓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입어보고 느낌을 보시고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홀리선 가죽 자켓 사르마르라는 글로 에이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겨울보단 봄, 가을에 입을 옷들을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찾다가 꽂혀버렸습니다. 문제는 다른 가죽과 달리 울이 섞여 들어간 것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들면서도 범용성이 떨어지거나 이너로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홀리선이라는 이 국내 브랜드고, 여기도 가죽 자켓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매 시즌마다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가죽 자켓을 이너로 쓸 생각을 많이 하진 않죠. 특히 이런 본버형, 점퍼형은 특히나 더더욱이 오히려 사이즈를 조금 여유 있게 사서 안에 껴입을 생각을 하지, 이거를 이너로 입을 생각은 딱히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울이 섞였다는 게 뭔 뜻이야? 립은요, 울이 섞였다고 하는 게 이제 보온성의 가치보다는 좀 좋은 립들이 울이 보통 섞여서 만들었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좋은 립을 썼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게 울이 섞였다고 해서 보온성 때문에 고민된다는 거는 좀 잘못 알고 이거를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가죽 자켓이에요. 근데 이제 좀 퀄리티가 좋은 가죽 자켓이라는 뜻이겠죠. 저도 최근에 내가 궁극의 가죽 자켓을 한번 찾아보겠다, 촬영하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입어보고 매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고 이랬거든요. 구매도 해보고 뭐 이제 선물 주신 것도 입어보고 막 거의 늦겨울부터 이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다 예뻐, 다 예쁜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산다면에 들어오는 그거를 이제 찾기가 힘든 거야. 어떤 거는 너무 멋있는데 너무 트렌디하고, 어떤 거는 또 되게 스탠다드한데 핏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최근에.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꺼내 입을 수 있는 가죽 자켓을 기준을 두고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완전 자켓류보다는 점퍼류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빠져 있으면서 가죽 질감에 힘을 많이 쓴 그런 자켓이 더 좋은 것 같고, 절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자켓은 조금 들어가 있지만 최대한 좀 스탠다드하게 나온 스타일인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여러 가지로 부합을 좀 하는 자켓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뭐 거기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런 완벽한 자켓은 이 세상엔 없고, 내가 매일 꺼내 입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냐가 이제 가죽 자켓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자켓인 것 같아서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라벨 아카이브라고, 원래 여기가 여성 브랜드 베이스로 나왔던 브랜드로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맨즈도 되게 확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서 가죽 자켓이 해링턴 자켓 느낌으로 나왔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많이 볼 수 없는 그냥 굵직한 소가죽 있죠, 그런 걸 써가지고 점퍼형으로 쉽게 입을 수 있는 쉐입으로 이렇게 만든 이 자켓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IL이라는 또 국내 브랜드의 이 자켓, 요것도 기본형 점퍼형으로 입기 좋은 가죽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냥 휘뚜루 마뚜루, 그러니까 가죽 자켓의 가장 중요한 건 휘뚜루 마뚜루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엄청 멋내야지 해서 막 입은 그런 각 잡힌 가죽 자켓은 시즌별로 한두 번씩 입는 용인 것 같고, 진짜 그냥 매일 꺼내 입고 막 거칠게 입고 막 더러워지고 이런 용으로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 홀리선 자켓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님 자켓 살말, 이분도 아리 매혹을 맞은 것처럼 저한테 데님 매혹을 맞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블랙사인 자켓 저도 이렇게 많이 보고 했지만 특히나 이 자켓이 저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켓이거든요. 포켓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특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쉐입도 되게 예쁘고 어깨핏도 좋고 하거든. 근데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블랙사인 자켓들이 팔이 너무 짧아서 저는 못 입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키가 181 정도면은 사이즈 잘 선택하면은 맞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되게 괜찮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 길이나 이런 것만 잘 맞으시면 되게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는, 이거 외국인이 입은 걸 봤거든. 서양인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빠가메카지로 입는 느낌도 좋겠지만 캐주얼하게 그냥 자켓으로 입기도 되게 좋은 자켓인 것 같아서 전 예전부터 추천을 하는 그런 자켓입니다. 브론슨 논스탁 1963 복각 퍼티그 자켓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오늘의 주제 유튜브를 늘 밥 친구로 틀어놓다 보니 요즘 복각 제품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자꾸 얘가 예뻐 보이네요. 카키 야상 자켓 요즘 어떤지. 그러니까 이 올리브 컬러의 그 야상 자켓류는 요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도 지금 뭐 입고 있지만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올리브도 태양 아래 똑같은 올리브 없다. 어떤 올리브는 내가 입었을 때 되게 내 얼굴 컬러감이랑 되게 잘 맞고 빈티지한 야상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을 잘 주는 반면에 약간 다르다? 톤이 살짝 바뀌었다고 똑같은 올리브인데 입었을 때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올리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의 컬러감을 잘 생각해서 본인 얼굴에 이렇게 대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브론슨 자켓들의 특징은 얘네가 복각을 좀 그래도 옛날 옷처럼 빡세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가격 대비. 물론 이제 티셔츠나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말고 뭐 데님 같은 것도 제외하고 이런 진짜 그 리얼 밀리터리 복각 같은 것들은 실제로 받아보면 진짜 그 시대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이게 현대적인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해외 배송으로 받아보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염두를 좀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런 퍼티그 자켓이나 아니면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필드 자켓 같은 것도 하는 브랜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골라보시는 것도 오히려 요즘 무드에 좀 더 맞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워싱진 살말이라고. 피어 오브 다크 제외하고는 실제로 매장 가서 입어본 건 리바이스와 더블 RL입니다. 몸에 착 감기는 건 리바이스가 좀 더 감기고 핏도 좋았습니다. 5월에 일본 여행 예정이라 풀카 매장을 가서 착용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블루탭 1980, 501진 이런 거는 지금 이게 디스트로이드, 그러니까 막 집은 흔적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기본 워싱진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데일리로 입기에는 물론 뭐 입는 분들도 많지만 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아, 저 바지 입었네 라는 느낌이 일반 워싱진보다는 훨씬 많이 드는 워싱진이라, 저는 워싱진을 그냥 자주 입을 거를 하나를 구매하신다면 그냥 기본 워싱진을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피어 오브 다크 자체도 색감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강한 편이라 저는 데일리로 착용을 하실 거면 이 세 개 중에서는 WRL에 그나마 좀 더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워싱진의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로 착용을 하실 거면 저는 오히려 블루탭의 1980, 501 기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요게 제 경험상 가장 스탠다드하게 입을 수 있는 워싱진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최근까지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복각 워싱진들만 1, 2년 사이에는 그런 것들만 계속 입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 토니웩의 워싱진을 입어봤는데 진짜 데일리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요거 슬림 스트레이트 데님진 라이트 블루, 요게 진짜 어디에나 매치해도 핏이 과하거나 뭐 좁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워싱이 과하거나 밝거나 어둡지도 않고 그냥 완전 스탠다드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요것도 가격대가 조금 더 낮으니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봄맞이 살말을 오랜만에 해봤고 벚꽃 구경 가실 때 예쁘게 입고 또 구경 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조금 부진한 것 같으신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손가락 가만히 두시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은 그거는 취향의 영역이라 사실 그건 진짜 나의 어떤 그런 금고 같은 거거든. 거기까지 침범하고 싶지 않지만 보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